그 가운데 이런 보도 하나 있었죠. 그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의 조국 장관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로 있을 때 조국 장관 아들이 그 최강욱 지금 공직기관 비서관의 그 회사 변호사 사무실에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 지금 최강욱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상적으로 활동했다. 근데 지금 그걸 그렇게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 최강욱 변호사의 평소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그 증언에 따르면 겁나 까칠해가지고 친한 사람도 별로 없대요. 그래서 뭐 선배라고 잘 보이고 후배라고 막 윽박지르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칼같이 일했으면 했고 안 하면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국 스타일이네. 예.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듣는 순간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러한 기사를 뿌리는 데가 우리가 이미 PD수첩에서 명단이 다 나왔잖아요. 검찰 출입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의 명단.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검찰로부터 받아쓰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검찰발 뉴스에 대해서는 그래서 항상 매체와 기자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국민들도 다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는 진보 매체 중에서도 경향 그리고 이 유모 기자 유희곤 기자라고 왜 말을 못해요? 말하기가 싫네요. 유희곤은 유명해요. 그러니까 최근 그 조국 장관 관련한 검찰의 난에서 가장 악질적인 기사를 쓴.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그 이 검찰의 난을 거치면서 경향은 진보 언론은 아니다라고 제가 공식 선회했을 정도로 요런 게 있잖아요. 저번에 그 경향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기업들한테 광고비 받고 네. 그 무마해 준 거. 그런 게 무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악의적으로 검찰한테 소스 받아가지고 뿌리는 형태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헤드라인으로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발급 관여. 이딴 식으로 헤드라인 달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건 유지가 확정돼 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검찰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면 검찰하고 따옴표를 가져오든가 검찰의 주장일 뿐이야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이게 확정된 사실이 됐고 재판까지 끝난 헤드라인을 걸면 어떡해요.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관여. 확정된 사실을 말을 해버리잖아요. 유희곤이. 그러니까 저는 좀 답답한 게 유희곤 기자는 뭐 개인적인 동기가 있든 뭐 어떤 맥락에서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사실 기자로서의 시각보다는 검사로서의 시각에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오랫동안 이제 법조 기자를 하다 보면 그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인데 그런 부작용을 걸러내라고 데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데스크에서 걸러져야 되는 거죠. 최소한 내용은 몰라도 내용은 똑같이 나오더라도 헤드라인이라도 제목이라도 이렇게 자극적인 거 말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다더라 이런 풍문이 있다던데 정도로 해도 충분한 건데 이렇게 유죄를 확정하는 방식의 이 헤드라인은 데스크에서 이렇게 오케이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더 속상한 거예요. 한편에.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헤드라인만 보면은 현재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현직에 있을 때 내준 것처럼 헤드라인을 짠 거예요. 이거는 비서관 시절에 지금 해준 게 아니거든요. 해줬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거였고 당시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확인서를 해준 겁니다. 왜 자꾸 인턴 가지고 무슨 대단하게 뭐 정직원이 된 것도 아니고 계약직 직원이라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제 저 미국 대학의 업무방해로 조국 장관을 기소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거기 저 오픈북? 네. 오픈북 뭐 테스트를 아니 그게 죄명으로 그럴 일이냐고. 예를 들면 지금 최강욱 비서관이 실제로 변호사 업무할 때 여기서 인턴 활동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검찰은 또 그 회사의 직원을 불러다가 실제로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이게 지금 나라를 이렇게 떠들썩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해야 될 짓이냐 말이에요. 물론 이런 가정 안 했을 거라고 하는 가정도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조국이나 최강욱이나 이 두 사람 보면 안 했던 걸 했다고 만들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다만 가능성 있는 건 이렇게 봐요. 진짜로 일주일 할 수 있는 거 뭐 야 한 3일쯤 나오면 했다고 끊어줄게. 이런 식의 문화가 비일비재했다면 이걸 갖고 무슨 법을 걸고 현직 청와대 비서관을 이건 청와대 모욕주의잖아요. 저 거기다가 검찰의 전 지구적
규모의 인류애 같은 거 있죠. 이 업무방해 피해 당사자가 한국 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 대학이 업무방해 피해자라고 기소하는 어처구니가 이 없어. 전지구적 인류의 그 규모에 나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 정말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대를 걱정을 해주려면 나경원의 서울대 연구실 쓴 거, 그다음에 성신여대 부정입학한 거, 왜 우리나라 대학들은 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를 조사를 안 해주나요? 네. 이거는 사대주의 아닙니까? 아, 네. 가슴 따뜻한 게 또 사대주의로 바뀌나요? 그렇죠. 아, 그리고 그 온라인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조지 워싱턴 대가 워싱턴 DC에 있어요. 우리나라랑 지금 시차는 12시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온라인 테스트를 봐주려면 그 학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시간대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정도라고 보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밤 12시부터 새벽 6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말 실시간으로 써줬느냐,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는 사실 조국 장관의 집에 있는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그 링크에 들어갔던 흔적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뭐 대리 시험을 쳐줬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일종의 프레임 같은 거죠. 잘 모르는, 온라인 테스트가 뭔지 모르겠고 뭐 조지 워싱턴이 뭔지 모르겠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갖다 막 때려 붙는 거예요. 온라인 테스트 대리 시험 봐줬대. 그런데 사실 온라인 테스트라는 거는 그러라고 보는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학교에서 이 학생의 실력을 보겠다 하면은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예요. 우리 대학 시험 보는 것처럼. 그런데 온라인 테스트를 왜 보겠어요? 집에서 공부하면서 시험을 보라는 거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고등학생들 수행평가 학부모의 숙제다 해가지고 올해부터 폐지시켰습니다. 그거는 학교에서도 수행평가가 학부모의 숙제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조지 워싱턴 대가 바보도 아니고 온라인 테스트를 주면은 각종 다 책 포함해가지고 모두의 도움을 받아서 치르는 맞아요. 시험에 대해서 그건 맞아요. 네. 내가 그 얘기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그 오픈북이라는 개념이 진짜로 책을 펼쳐놓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거야. 그중에 부모도 포함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설사 이게 불법이라고 할지라도 요거를 죄목으로 걸 수 있는 거냐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수행평가 지금 고등학생 숙제 해주고 있는 부모님들 싹 다 잡아 가둬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일단 아들의 출입국 여부를 좀 봐줘야 됩니다. 실제로 시험을, 그러니까 친구가 조지 워싱턴 대에서 우리나라 학점 이수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학점을 딴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지 워싱턴 대에는 조국 아들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난 정말 의심 가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정말 이 온라인 테스트를 문 잠궈 놓고 혼자만 봤을 우병우의 아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훌륭해요. 똑같이 조사를 해달라고. 우병우의 아들도 조지 워싱턴에 있다고. 또 그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목으로 나오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나도 범법자가 됐구나,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픈북이라는 게 뭐겠어요. 무슨 대단한 지식을 아무 도움도 없이 뭐 테스트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픈북은 요즘 같으면은 검색력을 보는 거예요. 그 검색이라는 게 인터넷 검색도 있겠지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 요걸 보는 건데 그걸 도와줬다고 진짜 어쩌고 저쩌고. 우리 아빠가 서울대 법대 교수면은 나더라도 도와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옆에 앉혀두고. 그러니까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냥 미친 거라고,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 검찰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확증 편향으로 가다 보니까 죄가 있나 없나를 뒤지다 아들 오픈북 테스트 도와줬다고 아빠를 범법자 만드는 건, 이건 내가 봤을 때 그 죄목 자체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검찰 자체는 이건 인간도 아닌 거죠. 어떻게 이래요? 자,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요. 정경심 교수의 그 옥중 편지가 지금 공개가 됐는데, 어떤 분이 특별히 뭐 나만 받았어 하고 뭐 공개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우리가 그런 그 운동들을 펼쳤잖아요. 정경심 교수님 편지 보내기 해가지고 지금도 새날 커뮤니티 주소가 남아 있어요. 쭉 내려가 보시면. 근데 이런 말들 중요하거든요. 저와 제 남편을 기억하시고 격려해 주신 그 손글씨를 통해 수많은 깨시민의 마음을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게 된 유일한 이유였던 사법개혁, 공수처 설치,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통과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는 날까지 그리고 촛불 시민들의 희망이 실현될 때까지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몸이 편찮으신 분이 여기에 대해서 건강을 기원하셔서 또 마음이 찡했고요. 이게 공개되니까 곽상도 등이 일제히 뭐 민경욱 이런 사람 나서가지고 또 야, 이놈들은 그러니까 조국 장관 가족 정경심 교수는 얘네들이 보기에는 악마인 거예요, 악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말도 안 되는 검찰의 폐악질에 의해서 갇혀 있는 억울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야기들에 또 말꼬리를 잡고 트집을 잡고 그렇게 계속 가고 있습니다. 사실 민경욱은 그냥 부채질 정도 하는 사람이고 내년에 연수구에서 다시 뽑아줄 리는 없겠죠. 국민의 기대를 해보고 곽상도와 주광덕은 좀 정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작과 모든 모략에 그 이름이 다 들어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악질이죠. 네, 공수처에 기대를 걸어보는 거죠. 진짜 곽상도 같은 경우는 지금 문 대통령에 대한 이제 고발 건들이 되게 많아요. 이걸로 이제 문 대통령 퇴임 후에 그러니까 엮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심산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 검찰 끈앞을들이죠. 주광덕도 그렇고 곽상도도 그렇고 김기훈 여서 대필 사건의 바로 그 검사입니다. 잘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